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먼저 잔소리를 좀 하면 내가 입장을 했는데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너 책 보고 있었나?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 시작할 때까지 딴짓을 하다가 영화를 보는 건데 마치 영화 보러 온 사람들처럼 책을 피지도 않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너는 영화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수업을 들으러 온 거고, 수업은 공부의 연장선상인데 공부를 하는 애들이 아니더라.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잔소리를 해야 움직인다면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길 바라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안 간다는 의미는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뜻이에요.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취업 걱정, 취업한 후에 돈 걱정,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네가 책을 안 핀다는 뜻은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런 걸 모를 나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졸라 답답해요. 이 문제도 못 풀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졸라 강조한 거죠. 지금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졸라 강조한 수업을 안 들었다 와 같은 말이에요. 먼저 관련 이론이 이거지. 만약에 K가 양수라면,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되어 있죠. 이론이 Y는 X분의 K 라면 같은 말이다. XY는 K와 같은 말이다. 언제? K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이 곱셈은 넓이다. 다른 말로 수직이죠. K는 상수이므로 넓이가 일정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단 K가 양수일 때지. 만약에 K가 음수라면 넓이는 마이너스 K가 되겠어요. 풀어보면 이거랑 똑같은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절대값을 씌워져 있는 거 어떻게 하라는 뜻이지? 얘를 이렇게 환원시키세요. 바꾸세요 라는 뜻이고, 이런 뜻이야. 이걸 못 알아쳐먹으면 그냥 국어 문장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말이야. 얘를 이렇게 바꾸세요라는 말로 못 알아먹는다. 그냥 수학을 읽을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식만 쌓고 있는 거지. 계속 가면 그래서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절대값을 처리하는 게 원칙이 뭐죠? 여기에 또 이론. 절대값 x는 처리 원칙이 뭐냐면 범위라는 거죠.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x와 같고,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와 같다. 그래서 범위 나누기를 해주면 되죠. 여기에 범위가 2개로 나눠야 되고 여기 범위를 2개로 나눠야 하므로 총 범위는 2 곱하기 4가지의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분모는 이제 그리고 크거나 같다로 보통은 하는데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 할 필요 없지. k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되는 경우도 없고 얘가 0이 되는 경우도 없어요. 따라서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작다. 맞은 사람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이 걸렸는지를 반성하세요. x가 0보다 작다, y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작다, y가 0보다 작다. 그럼 이렇게 되면 y는 x분의 k예요. 이렇게 되면 y는 이게 마이너스 y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k예요. 이렇게 되면 똑같죠? 이렇게 되면 똑같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니? 하면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인 게 1, 4분면이다. 이거죠. 그래서 x축, y축 하는데 1, 4분면과 3, 4분면에서는 y = x분의 k 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4분면과 4, 4분면에서는 y = 마이너스 x분의 k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건 예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지. 색깔을 좀 달리 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그린다. 너는 고개를 왜 숙이니? 전혀 시선 방해 안 돼. 계속 가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진술한 방식을 보면 내변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게 직사각형 그리고 꼭지점이 이 위에 있게 그린다 라면 뭐야?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꼭지점들이 이 위에 있게 그렸을 때 직사각형이 그려지는가라는 건 예습을 통해서 대칭성을 생각하면 그려지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대충 그린 거고 얘 지금 합친 넓이인데 뭐야? 이 넓이가 다 같다죠. 이 넓이랑 같다죠. 그 넓이가 얼마야? K다. 이 넓이도 얼마야? K다. 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따라서 SK는 4K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건 S1 더하기 S2 더하기 이거 뭐야? 따라서 4,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답이다. 가 되겠어요. 이 문제를 반성을 해보면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생이 하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하는 거죠. 절대값을 언제 배우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중3 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범위를 나눴을 때 이게 1, 4분면을 말한다라는 건 역시 그래프를 배웠을 때 4분면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지난 시간에 거의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해서 설명한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중학교 1, 2학년 때 하는 것들인데 안 되는 수준인데 입장을 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어. 책도 안 펴. 앞으로도 안 변할 공산이 매우 높아요. 반성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맞춘 사람들 중에서도 태웅이 빼고 나머지는 시간이 졸라 오래 걸려서 사실상 맞췄다고 하기는 힘든 수준이에요. 다만 지금은 실전적인 훈련을 할 때가 아니고 개념을 확인할 때니까 맞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쪽은 다 맞췄고 저쪽은 한 명도 못 맞췄어요. 한 명도 못 맞춘 정도가 아니고 시도도 못 했어요. 반성하세요. 오케이.
다음 내용을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본형 y는 x분의 k에 대해서 넓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를 했고, 이번에는 그 그래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가 되겠어요. 수학의 원리 119페이지. 필수 개념을 보면 y 콜 x분의 k의 그래프라는 제목하에 밑에 문장이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질을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보겠어요? 우리가 함수 단원 구조라는 걸 살펴봤죠. 모든 함수 단원들은 제일 처음에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배우잖아. 그 정의가 뭐죠? 유리함수의 정의는 함수 y = fx에서 fx가 유리식인 그런 놈이잖아. 식이다. 식. 정의는 식이다. 식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죠. 그래프. 그래서 단원 구조가 정의 다음에 그래프. 그럼 식을 그래프로 바꾼다라는 거고, 나중에 오는 학생들은 듣지 못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함수잖아. 함수는 구성 요소가 총 3가지, 정역, 공역, 대응 규칙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응 규칙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이고, 벤 다이어그램은 불연속적으로 분포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정의역의 실수이므로 빠져. 그러면 남는 게 2개, 함수식과 그래프다. 그랬을 때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 이 함수 단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거꾸로 가는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다. 도형의 방정식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미 끝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을 그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이 점 대입이다. 점을 대입해서 부드럽게 연결한다 이고, 그 왼쪽 페이지에 그런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다. 표에서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을 일일이 적고 점을 찍은 후에 부드럽게 연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얘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기 전에 그래프를 활용하려면 그래프를 알아야 되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프를 네가 그렸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냥 보고 이렇게 그려주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가 어떻게니? 말로 표현해봐. 이렇게가 어떻게인지 그림을 그리지 말고 말로 표현해봐가 네가 조금 전에 본 내용이에요. 이해 갔나? 여기 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제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러면 그래프로부터 얻어낼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이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2차 함수에 그래프를 그린 후에 박스로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데, 그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 적혀 있거든. 내가 뭘 얘기하지?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 즉 같은 것을 찾는다라는 거고, 이 정보를 함수마다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데? 물론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거기 박스에 적혀 있는 내용과 지금 유리함수를 그렸을 때 박스에 적혀 있는 내용이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없어. 그런 학생들이라면 내가 들어왔을 때 책을 덮고 멍 때리고 있을 리도 없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 이거거든. 보겠어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거든. 식이 뭐냐면 y는 x분의 1부터 먼저 그린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x분의 1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면 여기가 1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1. 여기가 1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1을 다른 수로 바꿔보자. k는 상수임이 되니까 1 말고 다른 수가 들어가 보자. y는 x분의 k.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정보가 뭐니? 하면은 이것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1이 k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까? 이것에 대한 내 얘기를. 마치 이차함수에서는 y 콜 x제곱을 그린 후에 y 콜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순서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뭘 하는데? 정해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할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세 가지 정보예요. 세 가지 정보. 여기 보세요. 제발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내가 얘기를 하지만 고개를 왜 자꾸 숙이지 말라고 그래?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를 결론을 내려면 여기가 작동이 안 되니까 누군가 해놓은 걸 봐야 돼. 그게 습관이어서 본다라고 했죠. 여기서 생각이란 걸 안 하려고 하니까 보는 거야. 생각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야. 생각은 그냥 소스가 주어지면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걸 생각이라고 그래. 근데 네가 뭘 볼 때는 소스를 보는 게 아니고 결론을 보죠.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걸 생각이라고 착각을 해. 그건 생각이 아니고 그냥 감상이야. 생각은 여기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뭔지를 추측하는 게 생각이야. 그런데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적혀 있는지 누군가가 해놓은 걸 보려고 하지, 자꾸. 보려고 한다. 자꾸 보려고 해. 이게 네가 의지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눈이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 그런다니까. 내가 내 말 듣고 있어도 자꾸 보고 싶은 욕구는 스물스물 있다고. 그게 네 습관이에요, 습관. 범위를 제일 처음에 찾아요. 왜 범위를 찾니? 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함수는 구성 요소가 정의역, 공역, 대응 규칙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응 규칙이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빠졌어? 범위가 빠졌죠. 정의역, 공역, 그리에 따른 치역. 이게 빠졌지. 그러니까 그걸 적어 놓는다고. 즉 범위에 대해서는 뭐? 정의역이 뭐다? 치역이 뭐다. 공역은 따로 찾지 않아요? 공역은 무조건 실수 전체예요. 따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서 찾는 게 아니야. 공역을 찾는 건 여기 산소가 어딘지 찾는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점을 찾아요. 뭐 아무 점 막 찍고 하는데 이걸 왜 찾아?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는 점을 찾는 거지. 다가 똑같은 점이 아니라고. 헌법에서 사람은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고 했지만 너랑 대통령이랑 같겠니?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널 구하겠니? 군인이 널 구하겠니? 대통령 구하겠니? 대통령 위기에 빠졌으면 너는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 너희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져도 보지 않아. 대통령 한 명 살리러 가지. 이런 말은 좀 심하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아들이 위기에 빠지고 네가 너희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졌어. 너를 보지도 않아. 판단하지도 않아. 그냥 대통령 아들 구하러 가지.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점 중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다고. 뭘까? 점이 뭐라고 그랬죠? 점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 혼자서 말할 때는 막 얘기하다가 내가 물으면 대답을 못하겠어? 아니에요. 점이 뭐라고 그랬지? 이런 게 이론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엄청 강조를 한 다음에 물어도 대답을 못해. 점이 뭐지? 점이 뭐지? 두 점은 뭐고 한 점은 뭐고 이거였거든. 한 점이 뭐야? 한 점이 뭐야? 점이 원이야? 뭐 궤변이 나오기 시작하죠. 두 점은 선분, 한 점은 이게 이론이거든. 교점이에요. 교점. 한 점은 교점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수학에서 점은 이게 아니고 이거야. 하얀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야. 파란색 여기서 요거를 수학에서는 점이라고 해. 이것도 점이고 이것도 점이야. 아무 쓸모없는 점이야. 문제 풀 때. 오케이? 교점이야. 그럼 교점은 교점이 어디 있어? 무슨 교점이겠니? X축, Y축이 일단 그려지지. 그리고 이차함수라면 뭔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뭐? 절편이라고, 절편. 기본적으로 좌표축과의 교점이고, 선생님이 그걸 절편이라고 적겠어요.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고, 절편은 좌표가 아니고, 점이 아니고 좌표라고 했어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X절편이에요. X축과의 교점을 X절편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그냥 여기서는 X축과의 교점을 절편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이해 갔지? 그리고 의미 있는 점. 여기서 의미 있는 점은 통상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에요. 2차 함수에서는. y 콜 ax에서는 뭘까? y 콜 ax에서는 의미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 절편 빼고 이거 빼고 의미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생각할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점을 의미 있는 점이라고 해요? 이게 생각의 도구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뭔 말이냐면 너 저 부산에 가. 그러면 너 지금 이제 부산에 가는 게 너한테 주어진 미션이야. 그럼 너 어떡하니? 걷기 시작하니 부산으로?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아무 도구가 없어. 머리통 속에. 그러니까 뭐가 의미점이 아니고 이러고 있는 거는 그냥 부산으로 가 미션이 주어지면 이제 부산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애랑 그러니까 부산으로 먼저 도착하는 애가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긴 왜 없어. 수학 시험이 다 그런 건데. 수학 시험만 아니고 시험이 그런 건데. 누가 더 빨리 정답에 도착하니 이거거든. 아무 도구 없이 출발하는 거야. 버스 시간표 이런 거 조사할 생각 자체가 없어. 버스란 도구가 머릿속에 없어. y 콜 ax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x 이퀄 1 과의 교점. 왜 이게 기본인데? 이 길이가 얼마죠? a. a를 나타낸다고. a를 나타낸다고. 오케이? 예를 들면 넓이가 k지? 넓이가 k지? 길이 k는 어디에 있죠? 길이 k는 어디 있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게 사고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넓이를 제시했지? 그리고 저런 걸 제시했거든? 그러면 길이 k가 어디 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사고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배워야 돼. 그 다음 또 배워야 돼. 그 다음 또 배워야 돼.
문제가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인간이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종료될 때까지 배워야 돼. 왜? 나는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길이 K가 어디 있죠? 자꾸 혼자 말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봐. 길이 X 플러스 Y?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길이 K와 무슨 관계가 있지? 지난 시간에 했던 합의 일정과 무슨 연관성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길이 K가 뭐가 있죠? 이게 K지. 이게 K라고. 이게 왜 K인데요? 이게 뭐일 때? 1일 때. 그러면 당연히 이게 K니까 이게 K면 이게 1이겠지.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 그 얘기가 왜 이 얘기인데? 아니 여기가 K면 1이 돼야 1 곱하기 K가 K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 이게 무슨 넓이에요? 이러고 니네가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 그럼 수학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아무것도 그냥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x 이퀄 1. 지금 x 이퀄 1을 걷잖아. 1로 y가 뭐야? k잖아. x에다 1로 y가 뭐야? a잖아. 수학에서는 이런 점들이 중요한 거거든. 이해 갔나?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a가 기울기지. 기울기는 뭐야? 뭐 나누기, 뭐 분의 뭐지. 그러니까 여기가 a라는 거. 이 전체, 그러니까 뭐 분의 뭐가 a가 돼야 되잖아.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a란 뜻이고 저거는 거꾸로 x, y가 k일 때 여기가 1일 때 이게 k란 뜻이고 이거는 곱하기 1이고 이건 나누기 1이다 라는 게 다른 점이죠.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같은 건 x 이퀄 1 그었을 때 그 길이가 k이다. 같지 않은 건 그 x 이퀄 1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는 분모고 하나는 곱셈이다. 이런 게 수능에서 분수함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은 곱셈, 나눗셈이라는 걸 배웠을 때 배우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풀이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숫자를 1로 나누면 어떤 숫자다. 이런 거. 수능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식만 외우고 거기에 해당 그래프를 외우고 이런 애들은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의미점이 뭔지 하나 예를 들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양이야. 모양. 모양이 뭐냐 하면 이것밖에 없어. 어떤 함수들 그래프의 모양은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야. 어떤 함수들. 대칭성. 이게 핵심이에요. 대칭성이 있니? 대칭성이란 선대칭과 점대칭 두 개로 나눠요. 2차 함수는 선대칭만 있는 거지. 그리고 주기성. 주기성은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뭐 고등학교에서는 삼각함수 정도에서나 의미가 있고 나중에 하는 건데 아무튼 알아는 둬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진다. 기본적으로. 뭐 1이 K로 변할 때 K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니? 1일 때는 고정되어 있잖아. 이것들이. 그런데 그 K가 바뀌면 어떻게 되니? K는 뭐? 모든 실수가 됐을 때. 실수는 뭐? 실수하면 뭐가 떠올라야죠? 분할. 그래서 실수는 세 종류. 그럼 0이 빠지면 두 종류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게 바뀌니? 그리고 같은 값에 대해서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 절대값 얘기는 언제 했었지? 어떤 숫자? 마이너스 3이 가지는 정보가 뭐가 있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나?
그래서 이거 언제 했었지? 언제 했는지 기억난다 손 들어. 이런 게 아무 이론이 없다는 거야. 이런 게 이론이 있어야 여기서도 왜 절대값 K를 따지는지가 이해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걸 바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너를 외우는 거잖아. 절대값 K를 왜 따지는지는 난 모르겠고 절대값 K가 커지면 멀어진대.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못 맞춰라가 다 아는 거야. 평가원에서는 다 알아.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는지. 최상위권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변별력 문제 낼 때는 그런 걸 내는 거야. 당연히.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낸다고. 그리고 이거는 통계는 움직이지 않아. 매년 똑같아.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내. 이렇게 되고 추가로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추가로 두 종류를 해요. 두 종류가 뭐냐면 증가 감소.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은 커지니 작아지니 그대로니. 그 다음에 또 뭐 따지느냐 하면 점근선. 점근선이 중요한데 그럼 이건 왜 기탄가요는 지금 네가 배운 함수가 고작해야 1차 함수와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다야. 정비례 반비례를 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그닥 없는 거지. 이렇게까지 분석할 일이 아직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추가라고 적은 것 뿐이야. 아직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따지는 거. 이게 왜 기본적인 건지 알겠지? 이거 왜 따지니?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함수의 구성 요소니까 당연히 봐야지. 이거 왜 따지니? 점 대입해서 그래프니까 점을 찾아야지. 요것들은 요거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네가 2차 함수 할 때 맨날 너한테 묻는 게 이거죠. 맨날. 그런데 맨날 이걸 묻는다는 걸 모르니까 맨날 당하지. 맨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페이지 그 119페이지를 보라고 했죠? 여기 봐. 이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시작. 11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수밖에 없고 적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냥 똑같아. 모든 함수에서 2차 함수도 이게 적혀 있었고 유리함수도 이게 적혀 있고 무리함수에도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보면 1번 정의역과 치역은 이거죠. 2번 K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몇 사분면에 있다는 여기에 뭐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지. 이기도 해. 선생님 이게 아닌데. 야, K가 양수일 때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면 치역은 뭐니? 0보다 작다니, Y가 0보다 작다니 0보다 크다니.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로 제한되면 치역은 뭐니? 가 2번이야. 그러니까 1번의 연장선상이라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잘 봐. 얼마나 무섭냐면 이런 게 있어야 그 K가 0보다 클 때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다는 걸 이거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자고 그런 게 생각이야. 생각을 시작하거든. 근데 이론이 없으면 그냥 1, 4분면과 뭐냐면 이거야. X축, Y축이 있을 때 K가 크면 여기에 있어. 끝. 이게 수학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성이 있는 거야? 이게 수학하고. 이렇게 외우는 게 수학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 오케이?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이거 했잖아. Y는 X분의 K는 지금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니? XY가 0보다 커. 그러면 XY의 부호가 어떻게 되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게 플러스 플러스가 1, 4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3, 4분면이잖아. 그렇게라도 이해하던가. 설까 너는 그렇게 이해한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아니 이퀄 K야. K가 0보다 크면 이 말이 XY가 0보다 크다면야. 그럼 XY 부호가 어떻게 되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는 곱셈이란 걸 곱셈을 처음 배울 때 하는 건 아니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 정수의 곱셈이란 거 할 때 이미 아는 거잖아. 그게 지금 이거거든. K가 0보다 크면 1, 4분면과 3, 4분면. 이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거든. 근데 너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해했니 안 했니 손 들어봐 이런 거 물을 이유도 없어. 너는 그냥 사고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잖아. 그냥 K가 0보다 크면 여기 거야. 왜 그러니? 뭐 필요 없어. 그냥 여기야. 절대 너는 이렇게 생각 안 했다고. 이퀄 K라고. 그것도 이렇게도 생각 안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서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라도 하던가. 그거는 거의 봐봐. 이거 언제 배운다고?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해하는 수준이야 이게. 근데 너는 이렇게도 안 하잖아. 이거 사고력이 없는 거야. 고등학생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갖고 해야지. 정의역이 x보다 0보다 크면 K가 양수일 때 정의역이 x보다 크면 치역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만 하나?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하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잖아.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이 얘기죠. x가 증가하면 K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잖아? 그럼 여기는 똑같잖아?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잖아? 너가 지금 2번 이거라고 내가 시간 주고 너가 보고 있었잖아? 너가 이거 읽으면서 K가 양수일 때 1, 4분과 3, 4분면에 있다는 걸 이렇게 번역했니? 수학은 논리하고 같은 것을 찾는다. 지금 1, 4분과 3, 4분면에 있다는 걸 이렇다로 같은 말을 찾아냈니? 아니잖아. 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거 이해가? 이런 걸 시험에서 묻는 거야. 그래프를 알면 당연히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너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없이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생각을 요구받고 이제 거기서 끈끈이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졸라 오래 걸려서 맞추거나 아니면 못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느 경우든 상관은 없지.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제한된 범위에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졸라 많으니까. 다른 문제가 당연히 희생을 당하겠지. 그 문제를 맞추든 못 맞추든. 그 점수가 맨날 안 나오는 거지. 그럼 또 여기서 궁금증이 주면 아니 교과서에 이런 걸 알아둬야 된다고 적혀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돼? 적혀있지. 어디 적혀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수학은 뭐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네가 2차 함수에서 배웠지?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지금 배우잖아?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 같은 걸 찾아야지. 2차 함수에서 적혀있는 내용과 유리함수에 적혀있는 내용이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한 거거든. 수학에서는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네가 내려야 되거든. 이렇게 똑같이는 못 내려도 일부라도. 그런데 당연하지가 않지. 2차 함수 내용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비교란 걸 할 수가 없지. 같은 걸 찾을 수가 없지. 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같은 걸 찾아. 맨날 이렇게 맨날. 이러면은 수학은 끝이에요. 고등학교 가서는 그냥 끝이야. 수능은 끝이야. 고득점은 끝이야. 생각이란 걸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계속 너한테 뭘 가르치니?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치거든? 그런데 너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 굳이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뭐야? 점은 뭐니? 너는 도대체 무슨 질문이야? 이러고 있잖아? 그럼 아직도 생각하는 법을 시작도 못했어. 알아야 생각을 시작하는데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데 생각을 시작했겠니? 아직도 그래.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곧 입학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시험이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너는 2번이지만.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하면 이제 더 이상 중학교는 시험을 안 봐요. 그 다음 시험을 고등학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대학교 갈 때 반영이 돼요. 네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이번에 보는 학교 시험, 다음에 보는 학교 시험부터 대학교에 들어갈 때 반영이 되는 거야. 잘한 거 못한 게 기록이 되어서.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애들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해. 3번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4번 원점이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면 거기 적혀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선생님이 뭐래? 가장 중요한 게 4번이다. 이거거든. 뭐가 문제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뭐가 중요한지 자체를 몰라. 분명히 여기 봐. 사람은 기억은 당연히 손상되거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가장 나중까지 버티기를 해야지. 근데 너는 1번부터 5번까지 읽고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거는 꼭 알아두자. 이러겠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또 사라지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이것만 물어요. 이것만. 그 다음에 K값이 커질수록 교무실에 가서 네 이름 얘기하고 시험 보러 왔다고 얘기하면 조교 알아서 해줄 거야. K값이 커질수록 이미 경험시켰죠? K값이 커질수록 1이면 4 2면 8 그럼 이게 8이 되게 그래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멀어져야지. 이해 갔나?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K의 절대값은 왜 따지는데요? 이거지. 그러면 y equal ax 제곱에서 a의 부호만 따졌니?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불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불리기만 따지니?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벌어진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똑같거든, 따지는 게. 그럼 왜 이렇게 따지는데요? 이것도 이미 이거 하기 전에 있잖아.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뭐니? 이거 있잖아. 이거 언제 했는데? 어떤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이 가지는 정보는 세 종류. 첫 번째, 실수다. 두 번째, 실수는 몇 종류? 세 종류 중에 음수다. 세 번째, 왼쪽에 있는데 어디에 있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 쪽에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실근의 개수. 이걸 뭐야? 실근의 위치. 각각 이걸 위해서 뭘 배우는 거야?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얘는 뭐야? 근의 공식, 풀이. 중3 때 이걸 배운다고. 그리고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고1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때 이 얘기가 나왔거든. 어떤 숫자가 가지는 정보는. 수학이야. 이건 방정식이잖아요. 지금 암기 과목이니? 수학에서 이 마이너스 3은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야. 여기는 절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게 여기서 똑같지. 지금 이거 이해가나?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고등학교에서는 개수가 무조건 실수야. 고등학교에서는이라고 했어요. 그럼 대학교 가면 허수, 여기 IX 제곱 이런 것도 해요. 재밌겠죠? 씨발 짜증이 난다 막 이런 그럴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실수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따로 없어. 양수냐 음수냐 절대값 K가 어디 있어? K가 양수냐 음수냐 절대값 따지는 거거든.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생각하는 걸 여기서 생각하나 여기가 요거랑 이거랑 같은 게 뭔가 이걸 따져야 돼. 어디까지 따지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게 뭐냐? 그게 많을수록 더 수학을 잘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너는 이걸 반성해야 돼. 이걸 보고 아까 전에 내가 이런 설명 없었을 때 이거 쭉 읽고 네가 뇌가 보였던 반응이랑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같이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랑 어떤 애는 전자처럼 어떤 때는 후자처럼 공부를 했어. 수능에선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니도 맞추고 걔도 맞추는 거면 걔는 5초 만에 너는 5분 만에
이렇게 가는 거야. 킬러문항은 당연히 너는 못 맞추고 걔는 맞추고 그런 거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를 이게 비법이 아니고 내가 말했잖아.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요? 중학교 2차 함수를 배웠고 고등학교 지금 유리함수를 배웠으면 두 개를 배웠잖아. 그럼 비교를 해. 1차 함수는 왜 빠지나요? 이 두 개의 같은 점이 뭐니? 1차 함수 말고 이 두 개의 같은 점이 뭐야? 곡선이다. 그럼 1차 함수는 곡선이 아니지.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모든 함수의 기본은 1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다. 2차 함수. 이해 갔나? 알겠죠? 2차 함수는 매우 중요해요. 그 2차 함수가 중요한 거 요거 다음에 나올 거 거기서 또 할 거야. 2차 함수는 또 할 거야. 뭐 넘겨봐. 120페이지 이제 보면 이 121페이지를 보면 식이 달라지잖아. 좀 더 복잡해지지. 여기서 2차 함수가 더 강력하게 나올 거야. 2차 함수가 더 강력하게. 여기서 너무 단순해서 이게 똑같다는 걸 못 알아봐. 근데 여기를 보면 2차 함수랑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기는 완전히 다른데? 그걸 하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